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은 개봉영화 이야기하는 날인데 오늘은 인크레더블 2입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취향이 세상을 바꾼다. 배 감독입니다. 영화 투자 배급사의 연락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배가박스 황대리입니다. 네, 저는 성장 영화를 좋아하는 김PD입니다. 네. 감당할 수 있겠어 계속 그걸로? 왜? 왜 좋아한다는데? 성장 영화를 좋아한다는데. 아니, 내가 너무 입이 근질근질해 들을 때마다. 네. 오늘은 뭐 키우고 오셨나요? 매주 그걸 묻는 걸 루틴으로 하자. 그러니까 난이라도 키우고 오셨나? 성장 영화에 관심 많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킬링데이하고 너무 까여가지고. 네. 킬링디어하고? 킬링데이하고 아주 몇 개 올라왔던데 네. 꿋꿋이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요. 그 까인 걸로 그럼 난 버닝 때 불타 없어졌어야 되잖아. 성장 영화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겠어요. 그래요? 뭐 2600만 뭐 대중과 함께 그 약간 재미없더라고. 네, 식상하기도 하고 말도 안 맞아 논리적으로. 뭐 그래. 내가 좋아한다는 건 약간 책임을 퉁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모든 영화를 성장 영화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성장 영화 장르가 아닌 것도 그러니까. 성장 영화의 관점에서 보고. 내 곤지암 맘대로. 이런 거 궁금하다. 곤지암 이런 거. 그렇지. 오로지 주인공이 성장했는가. 그렇지. 네, 그 관점으로만 영화를 네. 보기로 했어요. 네. 좋네요. 오늘 영화로 성장했는지. 벌써 재밌네. 네. 인크레더블 2인데요. 개봉하자마자 보고 오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껏님께서 슈퍼히어로도 육아는 힘들다. MC 스퀘어님, 가장 완벽한 히어로물, 가장 완벽한 가정영화. 잭잭만 있으면 타노스 따위야. 인크레더블 잭잭님, 이만하면 마블 저리 가라 아님? 음. 네, 둘 다 지은이 겁니다. 네. 한 줄평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줄평에는 질문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네.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킬링 디어에 대해 질문하신 분들 계세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네. 어떡할까 방송이 끝났는데. 그렇지요. 네, 저희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측해서 질문을 미리 해주시면. 해주세요. 저희가 네. 뭐 공개할 수 있으면 먼저 공개해도 할 텐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먼저 뭐 시사회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개봉하면 다 보고 그 다음에 그렇죠. 결정하느라 좀 늦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거 하겠구나 싶은 거를 보고 네. 질문을 남겨주시면 뭐 인크레더블 2 같은 거 남겨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네. 그러게요. 네, 정재 평론가하고 같이 하겠구나 네. 싶은 영화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모아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나도 궁금하네. 이번 주 뭐 할지? 모던 파더를 위한 잡지 볼드 저널은 마음껏님께 드리고요. 미식 잡지 파인다이닝은 인크레더블 잭잭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크림하고 이벤트를 같이 했는데 개편 축하 이벤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 결과 네. 인스타그램에다가 공개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따로 이제 연락 여름 작가님하고 하셔가지고 상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프로쇼 인스타그램 있어요. 네. 영어로 김프로쇼 치면 나오는데 사람이 아직 많지 않아가지고 음흠. 여기 많이 오세요. 많이 네. 오시면 뭐 이런저런 소소한 이벤트 사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 네. 또 우지경 작가님하고 같이 한 에피소드는 현지 사진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방송에 언급된 걸 상상만 하던 사진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많이 와서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크레더블 2 픽사에서 만든 20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많이 만들었다. 토이스토리가 맨 처음이었나요? 그쵸? 20개나 됐군요. 꽤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야, 그리고 이게 2004년에 개봉을 했었으니까 무려 14년 만에. 이렇게 미루고 미룰 생각을 없었을 텐데. 근데 너무 그럴까요? 왜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감독에게 항상 이 질문이 빠지지 않고 있었는데 다른 영화들을 찍다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최고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우린 그때 그냥 당연히 속편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속편 제작은 의심의 여지 없이 뭐 진행될 거라고 우리는 기다려왔고 감독도 그런 시나리오를 기다려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 거죠. 네. 그렇죠. 그 뭐 지난 픽사 우리 다룬 적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픽사와 관련된 정보들은 이미 많이 전달드린 것 같고 픽사 스토리란 다큐를 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이야기가 완성이 됐다.
할 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도 엄청 많이 들죠. 이것도 뭐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2억 불이 들었습니다. 2억 불. 네. 2,400억? 이야, 많이 들었죠. 네. 다 드웨인 존슨을 6명이나 부를 수 있는. 야, 엄청난 돈이네요.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만들어 온 이 장인 정신이 픽사에 지금이 있게 한 게 아닌가. 드웨인 존슨, 우리 형이 작년 6월부터 지금 6월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배우에 등극하셨습니다. 그렇지. 네. 뉴스 나왔던데. 그렇습니다. 많이 찍어서. 네. 네. 지난 방송 이후에 팔로우 하거든요. 네. 야, 열심히 하시더라. 그렇죠. 그 정도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매일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네. 인스타를 운동하듯이 하더만요. 네, 그러니까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뭐 나는 설교하는 줄 알았어. 야, 그건 노력이 아닌 것 같아요. 피가 그런 피다. 거대한 관종. 네. 그렇습니다. 자, 인크레더블 2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먼저 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맘 헬렌은 일라스티걸로 세상의 주목을 받자 남편 인크레더블이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기 위해 육아휴직을 내고 질풍노도 시기인 딸 바이올렛과 아들 대시, 막내 잭잭을 전담하며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퍼파워 앞에 새로운 악당이 나타나고 인크레더블한 이들 가족은 다시 한번 세상을 구하기 위해 뭉치죠. 14년 만에 찾아온 영화 인크레더블 2입니다. 네, 한 줄 평. 이거 좀 다르게 해봐야 되는데. 네. 명실상부 최정점의 히어로물. 네. 명실상부 최정점 히어로물. 좋게 봤구만. 네. 황 대리님 어떠셨어요? 저는 인크레더블의 후속작 크레더블로 하겠습니다. 자꾸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맨날 제목이 뭐 모든 걸 대표하고 있으니까 네. 전작은 인크레더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면 이번 편은 그냥 믿을만한 정도의 그런 작품이 아닌가. 저는 사실은 녹음을 저희가 이번엔 조금 빨리 하는 바람에 네. 시간이 안 맞아서 네. 영화를 보자마자 지금 나와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봤죠. 좀 정리가 전에. 잘 안 됐어 그래 솔직히. 네. 그래요. 그래서 한 줄평을 뭐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네. 진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당황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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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평을 뭐로 해야 되냐. 네. 근데 정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제가 그 14년 전에 인크레더블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음. 너무 좋아해서 이건 왜 2가 안 나오냐 도대체. 라고 14년을 기다려온 입장에서 영화를 보고 그만큼의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막 어마어마한 걸 기대를 좀 그래서 한 줄평이 뭐냐고. 계속 생각하는 거 이렇게 끌려서 자, 나는 저거 잘 알아. 일부러 미관시킨 게 아니야. 네. 그래서 7글자로 네. 너무 오래 묵혔나? 너무 오래 묵혔나. 아, 그렇구나. 너무 오래 묵혔나? 하긴 너무 오래 걸리긴 했죠. 그래서 사실 뭐 이걸 이야기하면서 인크레더블 1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또 좋은 작 소설을 써보자면 일단 저도 2004년인가요? 그게? 2004년 10월. 네, 인크레더블을 볼 때 일단 그때 인크레더블 1이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시기 때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네, 지금 와서 다시 찾아보고 그렇게 느끼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높아졌나요? 마블의 첫 번째 슈퍼히어로 아이언맨 1이 개봉한 게 2008년이에요. 그 슈퍼히어로의 대서사시 MCU가 시작되기도 4년 전이니 일단 슈퍼히어로는 딱히 성공한 게 슈퍼맨, 배트맨 정도밖에 없을 때였고 근데 인크레더블 1 내용이 아시겠지만 신박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1의 엄청난 장점이기도 하면서 2가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 단초가 된 건 아닌가 싶은 게 거의 1의 내용이 소코비아 협정 이후에 슈퍼히어로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치. 똑같죠, 거의. 그치. 네. 1이 만약에 그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거기서는 플래시백으로 나오는 미스터 인크레더블의 활약상을 다룬 게 1편이었다면 2편이 지금 나오게 될 2편도 좀 더 빨리 나왔을 거고 아마 2편 내용이 1편처럼 되지 않았을까. 이런 뭐 그렇게 되면 진행도 못했겠지만 그냥 소설을 써본다면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당대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지. 역시 픽사다. 네. 그냥 야, 뭐 대단하다.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슈퍼히어로가 깨부시는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전에 했었고
그러고 나서의 일반인, 직장인의 삶을 사는 미스터 인크레더블과 거기서 오는 고뇌를 다루니까 네. 재미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엄청 재밌었고 한 장면 캐릭터도 너무 독특하고 너무 재밌는 조합으로 가족을 다루니까 또 심지어 최근에 다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앤트맨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슈퍼히어로의 삶과 가정을 잘 챙기는 아버지의 역할도 많이 고민하는 그러면서 원이 되게 신박했다면 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한창 때 네. 막 물량 공세로 쏟아붓던 007 시리즈를 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사로 됐으면 007 같은 느낌이었을까? 돈도 많이 때려붓고 뭔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걸 보고 그렇다고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들어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 때 감동은 아닌 것 같다. 처음에 봤을 때 좀 충격적인 게 분명히 있었겠죠. 아이템 자체가 그 시기에 그거를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히어로물을 한다는 게 그것도 약간 한 번 더 꼬아서 네. 한 발 빠져나와서 보여주게 만든다는 게 비슷한 게 잭 슈나이더 감독의 왓치맨이라는 영화가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 그리고 그걸 잘 해냈다고 하기엔 사람들이 보고 감정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되게 쉽게 보고 소비하기엔 조금 힘든 영화였거든요. 원래 그래픽 노블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걸작으로 추앙받지만 정말 영화 했을 때 뭐하러 영화를 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영화가 나왔었나 이렇게 약간 좀 네. 한 두 발짝 앞서 나간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엄청난 성실을 했다라기보다는 다루고 있는 얘기가 그래요. 왓치맨이 네, 슈퍼히어로의 이제 모든 전성기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인피니티 워 다음 작품도 하고 나서 그리고 모두가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약간 시들시들해질 쯤에 이 영화가 나오면 그래 이런 게 있었지라고 회상할 만한데 네. 그게 벌써 10년 전인가 그렇죠 왓치맨이. 그래 미리 얘기해 버렸으니까. 하지만 그 코믹스는 30년 전쯤, 20년 전 훨씬 이제 고전이 돼버린 노블인데 제가 이제 저는 한 줄 평을 한 게 현대 명실상부 히어로물의 최정점이라고 한 게 이렇게 쉽게 소화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한 편의 영화라는 점에서 상상을 해봤어요. 이 가족들이 몇 살까지 살지 늙을 때까지 계속 나올 수도 있겠구나. 노년으로도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최초로 디즈니 픽사 시리즈 애니메이션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 죽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지속될 수 있는 시리즈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기에 최근에 엄청난 적신호가 하나 켜지긴 했죠. 천재 크리에이터라고 네. 불리던 존 라세터가 네. 여러 가지 추문으로 회사를 떠났죠. 네. 물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픽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뭐 그 DNA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네. 스티브 잡스가 떠난 이후에 애플의 모습처럼 뭔가 평탄은 치나 네. 뭔가 또 뒤통수를 치는 그런 작품들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많죠. 오히려 저는 그래서 뒤통수를 치는 그렇게 딱 재기발랄하면서 폭발력이 있던 1편이 의미가 있었다면 이 2편이 그래서 오히려 길을 잘 닦아 놓고 길게 가겠다는 야심을 가진 걸 수도 있겠다 싶은 게 토이스토리가 지금 4편까지 나왔잖아요. 네. 굉장히 명작이라고 칭송을 받고 시리즈로도 명맥을 계속 유지하지만 1편을 최고로 치는 사람, 2편을 최고로 치는 사람, 그리고 1, 2편을 좋아하면 3편을 싫어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히어로물은 MCU로 우리가 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세계에 길들여진 시간이 있고 난 뒤에 인크레디블 2가 나온 걸 보면 얘네 한 5년, 10년에 하나씩 툭툭 나오면서 계속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그때 그 당대 가장 핫한 어떤 이슈들을 그냥 스리슬쩍 집어넣어서 한번, 야, 재능 있는 애들한테 이번 인크레디블 만들어 보게 해봐. 라고 할 수도 있겠다, 픽사가. 배 감독님이 괜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계속 애플을 대입해가지고 그래요?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인크레더블 2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좀 네. 집중하고 지금 이 시대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야기로 풀어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시대에 맞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플에 대입해보면 스티브 잡스 이후에 시대가 요구하던 큰 화면의 아이폰이 나왔어요. 네. 그 시대의 요구를 잘 받아들인 그래서 매출은 엄청 좋아요. 하지만 그게 혁신인가? 야, 이거 되게 그렇지. 죽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혁신이라고 하지 않잖아. 네. 최정점이라고 하는 건 가장 잘 팔린다는 최고의 얘기지. 매출액. 그렇지. 둘 다 잘했네? 야, 주고받고 좋다, 야. 여러분들은 지금 본격 자아자찬 방송. 네. 둘 다 잘했어. 인크레더블 2의 기본 정보랑 또 이걸 한번 훑고 가야 되니까 기본 정보를 아직 안 했었어? 빨리 네. 훑어주세요. 그래요. 네, 황대리의 기본 정보 되겠습니다. 인크레더블 2 125분이고 전체 관람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체 관람가인데 미국에서는 아니라 그래요. 좀 약간 잔인한 게 있잖아요. 총을 쏘니까. 네. 한국에서는 7월 18일 날 개봉했는데 미국에서는 6월에 개봉했습니다. 연출과 각본은 브래드 버드, 빵과 새가 만들었고 출연은 크레이그 T 넬슨, 제가 또 친한 사무엘 L 잭슨 형님, 네. 홀리 헌터, 사라 보엘, 헙 밀러, 엘리 푸실, 소피아 부시, 캐서린 키너 되겠습니다. 네. 사무엘 잭슨 형님은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형이 이 애니메이션 욕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 그렇지. 엄마라는 단어를 실제로 쓰잖아. 네. 엄마가 보냈다라던가 뭐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마더 이렇게 나갈까봐 조심조심 보게 되었다. 네. 음악 감독도 유명한 마이클 지아치노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픽사. 근데 수입 및 배금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되겠습니다. 제작비가 2억 불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북미에서는 6월 15일 날 개봉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월드와이드 스코어는 8억 불을 이미 벌었습니다. 야. 8억 6,401만 불. 네, 한국에서 성공하든 말든 상관이 없네. 상관이 없는 네. 아주 잘 나오지. 뭐 홍보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북미 박스 오피스 1위라는 간판을 당당하게 걸고 있죠. 뭐 원 같은 경우에는 9,200만 불로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2의 한 절반 정도 제작비로 만들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원의 하이라이트도 잠깐 찾아봤는데 와 엄청 차이 나더라고. 우리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렌더링 기술이 네. 14년 동안에 진짜 엄청 발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인크레더블 1 같은 경우에는 9,200만 불의 제작비로 6억 3,300만 불의 흥행 수익을 거뒀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89만 명만 봤다는 거. 그때 집계가 되던 때인가요? 영진이에서 전산 집계가? 네, 되던 때예요. 네. 2004년? 네, 막 시작했을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 언저리 때는 약간 정확하지 않게 나온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 네. 뭐 저는 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찾아온 거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많이 흥행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또 체감상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또 메가박스 직원이지 않겠습니까? 네. 인크레더블 콤보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요. 댓글 반응이 별로 없어. 그래요. 이게 이제 올려보면 이게 감이 오거든요. 얼마나 직관적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가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잣대 중에 하나인데 도달률과 뭐 참여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콤보 컵을 올렸을 때 댓글이 3만 개가 달렸어요. 네. 댓글만 두고 보면 그것도 뭐 그냥 잠깐 딴 거 하다 보면 막 댓글 1000개씩 늘어. 근데 지금 인크레더블 콤보 제가 진짜 공을 들여서 만들어서 올렸는데 댓글 한 200개? 300개? 이게 뭐 타퍼라고 하는데 이제 콤보 위에 얹는 인형 같은 거 요런 거를 잘 나왔어요. 퀄리티가 괜찮고 한데 생각보다 반응이 적더라. 이건 뭐 상품의 뭐 완성도를 떠나가지고 이 캐릭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한국 관객들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그때 이거를 즐기고 좋아했던 분들이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됐어 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그거에 열광해서 댓글 달고 이럴 수가 없는 분들이 아닌가. 네. 저는 뭐 한 가지 기대하는 거는 조용히 많이 살 거. 댓글과 판매량이 뭐 딱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판매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 반응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14년 만에 나온 거라, 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픽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픽사의 애니메이션 거의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인크레더블은 제가 안 봤어요? 안 땡겨서 안 봤어요. 아, 그때? 심지어 오. 그때 개봉했을 때. 아, 전 진짜 좋아했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본 거예요. 오히려 뭔가 땡기지 않는데? 라는 느낌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났어. 배 감독님이 픽사의 작품을 거의 다 챙겨봤는데요. 이게 더 이질감이 있네요. 그래요. 왜 니모 도리 눈물 나. 왜 이상하게. 자, 감독이 브래드 버드인데 빵새?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생각보다 예. 나이가 많아. 근데 제가 방금 찾아봤거든요. 브래드 버드 하길래 버드가 뭐지? 진짜
BIRD네. 그 브레드가 진짜 브레드기를 바랬는데 그 브레드는 달라요? 빵바리의 그 빵과 같네요. 브래드 피트 할 때. 네. 그 빵발 방금 전 드립 친 건데 이거 딱 집어줘야 돼요, 어색하게. 이런 것만 자꾸 합의 맞죠. 아무튼 이분은 57년생입니다. 나이가 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우리 아버지 뻘인데? 네. 11세 때 이미 혼자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했고 13세 때 완성을 했어요. 이 작품을 계기로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밀트 칼이라는 애니메이터에게 멘토링을 받습니다. 야, 완전 영재였지. 떡잎부터가 달랐군요. 대학 딱 졸업하고 디즈니에 입사합니다. 거의 뭐 엘리트 네. 코스죠. 카라트 나와가지고 네. 디즈니 들어가서 그렇지. 카라트 나왔지. 캘리포니아 예술대학. 근데 토드와 코포라는 1981년작에 잠깐 참여한 뒤에 디즈니를 떠나고 89년에 다른 회사, 작은 회사에 가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갔겠죠. 계속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을 하면서 잔뼈가 굵었는데 본인 걸 하게 된 거는 본 사람은 없지만 이미지는 굉장히 익숙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아이언 자이언트라고 레디 네. 플레이어 원에 최근에 나왔었죠. 1999년작. 평단에서는 봤어요? 열광했지만 흥행에서는 참패한. 전 사실 지루해서 끝까지 못 보고 한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저도 보다 옛날에 잠들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는데 프로덕션 밸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데뷔. 정말 오 이거는 퀄리티가 너무 좋다. 이게 디즈니 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아이언 자이언트가 워너버 브라더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정말 극찬을 받았지만 흥행에는 참패하고 하지만 2004년에 인크레더블로 엄청난 컴백을 하죠. 그리고 2007년 우리나라에서는 라따뚜이가 아마 이 감독님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됐겠고 근데 라따뚜이를 찍고 난 뒤에 생뚱맞은 작품이 하나 있어요. 2011년에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을 이 양반이 감독합니다. 야. 사람들이 뜨악했죠. 뭐냐 이거. 장난하냐. 보고 나서 장난 아니네. 잘해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죠. 네. 그리고 2015년에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 2018년 인크레디블 2. 야. 이때 제작자가 네. 제리 브루크하이머인가요? 네. 네. 그래서 제리 브루크하이머의 성구안이 더 훌륭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리고 라따뚜이 이전에 인크레디블이 있었잖아. 그러면 사실 이건 실사로 넘어오는 데에만 약간의 거부감이 없다면 충분히 아기자기한 것과 스펙타클한 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애다는 어떤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여실히 증명해냈다. 하지만 언제든 완성된 시나리오가 있으면 당장 찍겠다고 했던 인크레디블 2는 여태 못 찍고 있다가 지금 화려하게 컴백을 해서 미국 북미 애니메이션 흥행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작품이 인크레디블 2 되겠습니다. 네. 평론가들 평점은 뭐 좋아요. 좋고 우리 박평식 평론가님께서는 저하고 완전 반대되는 그래요? 평을 주셨어요. 오. 3개 반 주시면서 긴 네. 숙성에 튼실하고 친숙해진 오래 기다려 좋아졌다는 건데 전 이제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좀 그랬던 것 같고 이용철 씨 3개 반 최고는 짹짹이냐 너구리 대전 무슨 말이지 이게? 짹짹이랑 너구리랑 싸우는 그 장면이죠. 짹짹 vs 너구리 그 말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송경원 씨가 4개, 1편 못지않다, 시대를 읽을 줄 안다, 기다린 보람이 있다. 임수현 씨 4개, 마블보다 재미있고 시대 변화에 부응한다. 뭔가 이 여성 캐릭터, 시대 변화에 이렇게 이런 게 반영된 거, 이런 게 좀 네. 평론가들한테는 와닿는 모양이에요. 대놓고 오마주는 아니지만 이때까지 수십 번 나왔던 장면을 얘가 또 하네? 근데 조금 다르네? 약간 거기서 오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1편에서 자기네 영화가 보여줬던 걸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영화에서 수없이 많이 나왔던 어떤 재난 장면이나 아니면 액션 장면인데 우리는 애니메이션이지롱 하면서 그냥 딱 정면 돌파해버리는 장면 같은 게 되게 자신감이 있다. 연출력이 역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다. 자, 그래서 인크레더블 2의 구체적인 내용, 뭐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영화의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자, 인크레더블 2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떤 게 인상적이셨어요? 렌더링? 컴퓨터 그래픽? 네.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시작하기 전에 단편 하잖아요. 바오였나 이번 게? 봤어요? 봤죠. 봤어요? 만두 아들 얘기. 네. 울 뻔했어요. 아, 진짜? 거의 울기 직전까지 갔어. 아, 그래요? 한 10분, 5분 되나? 야, 그 짧은 이야기인데, 나름의 약간의 반전도 있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뻔하다고 하지만 볼 동안에는 잘 짐작하지 못했었던 그런 내용을 보면서, 너무 뻔한 엄마의 자식 사랑, 뭐 이런 건데, 오, 감동이, 내가 저 만두도 좋아하기도 하고, 아, 엄청 감동적이더라고. 신과 함께 같았어요? 어? 받질 않네. 뭘 던져도. 형이 거기 왜, 갑자기 거기서 왜 나와? 막 네. 거기 단편도 그래픽이 엄청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픽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진 않잖아요. 약간 너무 똑같으면 이제 이질감을 느끼는 네. 뭐 그런 게 있어가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서 언캐니 벨리라고 하죠. 그래서 전문용어를 말해줘도 네. 그래서 그걸 쓰는 게 이제 마블 영화들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액션씬이나 슈퍼 파워를 막 쓸 때 그때만 이제 멀리서 잡을 때 이렇게 달리거나 뭐 이런 것 때만 쓰고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아직 그 정도 단계라 뭐 이건 사람들 경험치겠죠. 아직 사람이 더 그런 경험들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캐릭터를 사람들이 나오는 캐릭터를 좀 약간 만화처럼 막 그런 되게 귀여운 비율로 머리 크고 막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그 외에 사실 배경을 보면 실사인 줄 알았어요. 아, 작정하고 그냥 사람 톤을 그렇게 잡아놨으니 배경도 더 갈 수 있는데 그냥 참은 느낌? 그 그래픽이 엄청나구나.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더 해버리면 싫어할까봐 이 정도만 해줄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인크레더블 2도 다 표현해냈더라고요. 막 단적인 예로 건물을 막 표현하거나 뭐 야외 장면을 막 표현하고 이럴 때는 사실 그냥 뭐 인크레더블 만화 같은 캐릭터들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똑 떼고 보면 야 이거 실사로 뭐 작정하고 만들었으면 안 되겠는데 싶을 정도의 완성도 그걸 새삼 체감한 게 인크레더블 1을 보고 나서 인크레더블 1에 주인공이 다단 등장인데 배경이 뿌예 배경이 거의 없는데 2는 거의 뭐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정점이 아닌가 기술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 보면 또 인상 깊었던 게 월 2에서 보면 이제 카메라 심도를 또 처음으로 제대로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그런 심도를 표현하는 장면도 나오고 심지어는 핸드헬드로 막 하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인크레더블 2에. 그래서 야 이제 뭐 기술력의 최정점에 다다랐구나. 뭐 이런 마지막 장면은 압권이던데. 마지막 장면은 실사로 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배 막 이렇게 하고 배 이렇게 뒤집어 건물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는 야, 지금 압권이더라고요. 그쵸. 네, 진짜 인상적인 장점을 안 꼽고 갈 수 없는 게 이제 기술력. 네. 픽사의 기술력으로 말해야 뭐라타나 하면서 우리가 매회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기술력의 정점을 맛본 기분. 야. 저는 상대적으로 애들이 너무 안 커가지고 네. 그게 14년이나 지났는데 그렇지. 난 애들이 좀 자라 있으려나? 네. 그래서 그 약간 자란 애들과 빚어지는 이런 게 좀 있을까? 네. 내심 그걸 좀 기대하고 갔는데 애들이 조그맣더라고. 애기도 그대로 있고.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조금 네, 원의 마지막 장면에서 바로 이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하게 느껴요. 시차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14년 늙었는데 네. 거기서 오는 약간의 어떤 배신감. 박탈감도 느껴지. 배신감. 나는 늙어버렸는데. 2004년이면 말이죠. 네. 제가 배감독님을 처음 만난 그 시기쯤이네요. 그런가요? 그때 첫 단추 잘못 꼈다. 네가 임마 영화가 임마. 그때쯤이군요. 네.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이기도 하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을 굳이 애니메이션으로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씬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다워야만 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그걸 맘만 먹으면 넘나들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충분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한 장면이 중간에 굉장히 공포 영화 같기도 하고 하드보일드 같기도 한 장면이 하나 나오잖아요. 안경? 나레이션으로 쭉 그 걔가 방송하고 있는 주파수가 나레이션처럼 나오면서 배경으로 나오면서 여주인공이 붙잡혔을 때. 걔 건물로 잠입해 들어갈 때 보면 약간 매트릭스 1편 느낌도 나고 굉장히 음침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평범한 형사물인 줄 알았더니 호러물인 경우 건물로 들어가면 이상한 거 막 있고 막
막 그런 긴장감을 조성하게 하는 영화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콘티도 딱 그렇게 돼 있고 그때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한 게 그전까지는 꼬맹이들이 엄청 많아서 제가 본 극장에 진짜 소란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딱 시작되니까 애들이 막 긴장했는지 이러면서 조용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뽀시락 세리도 안 내고 네. 무서운 거야 걔네한테는. 나는 그게 되게 재밌는데 저게 만화라서 덜 무섭고 만화가 아니라서 더 무섭고 이런 차원이 아니겠다. 전체 관람가 영화에서 저 정도의 연출로 저런 다채로운 씬들이 막 한데 있는 오락 영화가 생기는구나. 3D 애니메이션으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너무 올바른 영화에 좀 집중하다 보니 또 인크레더블도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크레더블은 좀 거기서 자유로운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원부터 그랬으니까. 네네. 원에서도 이제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진짜 근육질의 남성의 이 전형적인 슈퍼히어로가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또 가족과 또 엘라스틴 걸로 대표되는 아내와 그 아이들이 아니야? 엘라스틴은 샴푸 아니니? 엘라스틴 하셔야 돼. 엘라스틴가? 이건 뭐야? 갑자기 다 모르겠어. 일라이자 아닌데 일라스티거래. 일라스티. 그렇지. 그래서 그 전지현이 엘라스틴 하세요. 그렇지. 아니 나는 14년 전에는 샴푸 이렇게 흔들거리는 장면이 나왔었나. 그러게. 그걸 놓쳐가지고 그런 건가.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런 장면 없었어. 네. 그래서 엘라스틱을. 아내가 너무 어렵다. 네. 아내가 또 갇혀 있는 남편을 구해내잖아요. 네. 그런 꼬른 맛이 있던 영화 애니메이션이었고 그걸 그대로 좀 가져와서 다시 한번 보여준 건데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 정도는 될 수 있었겠으나 14년이나 걸렸으나 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나온 영화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히어로를 가지고 그 시대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리즈물이 아닌가. 거기에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빌런이 관건일 것 같은데 보통 그래서 어떤 빌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역을 건드리는 영화가 될 것인가. 히어로물의 뻔한 전형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니까. 기차도 한번 구해야 되고, 구하다가 뉴스 찍혀야 되고, 오해받아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어떤 빌런이 나와야 뭘 고민하게 만들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또 달리 생각해 보자면, 마블 시리즈보다 이 인크레더블 시리즈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만화로 하는 건 처음이거든. 3D 애니메이션으로 그건 한 건 처음이잖아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다른 애들이 이때까지 했던 걸 또 다 가져와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이번 것도 사실은 엑스맨이 하다가 너무 반복돼서 지루하게 여겨졌던 그 주제를 또 가져온 건데, 야, 되게 새로운데? 인크레디블에서 이걸 보니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점이 많은 시리즈다. 그리고 빌런이 어떠냐에 따라서 픽사 애니메이션 전작, 전혀 상관없이 여겨지던 픽사 애니메이션 전작들의 테마까지도 가져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들이 사춘기 소년이 되면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칠 것 같거든. 인사이드 아웃이 생각나더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야, 저 픽사 시리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네. 인크레더블스 막 어벤져스 같이 픽사스 막 이래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야, 그러면 그럼 이때까지가 모두 짹짹 짹짹이 크면 걔가 11살이 되면 짹짹이 커서 지구를 멸망시키는 시대관이 가고 있는데 그렇지. 이를 막기 위한 픽사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그렇지. 크고 있는 배경이 된 거고 그렇지. 그 시점이 오면 네. 모두가 총출동한다.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감동적이죠. 장난 아니죠. 그러면 또 이제 또 다 낡은 장난감들 또 이제 박스에서 나가지고 막 가가지고 장난 아니죠. 가가지고 쿠키를 다 들고 갑니다. 님의 기억 안 나네 뭐라 그래서 먹으라고 막 줍니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장난 아니겠죠. 막 나와서 막 엘사 나와서 막 그렇죠. 디즈니 거긴 하지만 섞여 프로존이랑 있으니까. 결혼하나 그러면? 그럼 둘이 그러면은 둘이 이렇게 깔고 당연하죠. 요즘 시대 어떤 시대 다양. 빙질은 누가 더 좋니? 프로존이 조금 더 좋더라요. 프로존이 좀 좋나? 하지만 프로존이 하는 거는
빙수로 쓰기엔 조금 너무 거칠어. 그런데 이제 우리 엘사가 하는 건 좀 더 이렇게 전 지구적인 막 그러다 갑자기 머릿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지. 그거 막 또 그 매그니토한테 이렇게 하는 자비에르 박사 같은 능력이 그런 거잖아요. 머릿속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심리도 볼 수 있는 캐릭터도 있잖아요. 탁 심리 막 들어갔다 거기고 또 그 양자 역학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마인드 그렇지, 그렇지. 마인드 월드 막 해가지고 막 안에서 막 쉬었다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그럼 난리 나겠네. 빙봉 있잖아요. 빙봉. 빙봉 그 빙봉 막 피크 으으으 막 막 울고 울고 막 그러면 막 짹짹이 또 울거든요.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죠. 뭐 이런 거를 저는 꿈꾼다.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점이 많다. 앞으로 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하고 낡고 낡은 이야기들인데 시의적절하게 그냥 다시 만들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새롭게 여기는 지점이 있을 테니까. 야, 저는 보면서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왜? 아니, 이걸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어떤? 나는 빌런이 남자일 줄 알았어. 그렇지. 야, 내가 이걸 속고 앉았어, 지금? 그렇죠. 근데 여자가 되는 순간, 그렇잖아. 얘밖에 없잖아. 근데, 야, 이걸 넉넉히 보다가 이렇게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 나는 혼자 자존심 상할 정도가 아니라 혼자 확실에 찬 다음에 꼬맹이 나올 때 같이 웃는 저랑 같은 지금 극장 동지들 있잖아요. 네. 극장 동지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면서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야. 누구로? 남자로? 남자로. 이 깐난 애들 보면 좋아하는 이 미치아 가족들은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구나. 이 극장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지. 그렇지, 당연하지. 내 나이가 몇 갠데. 당했어, 근데. 의심이 깜짝 놀랐어. 없이 당했어. 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당하다니. 하는 생각에.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네,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 아니, 그리고 그 좀 속기 쉽게 한 게 그 오빠 있잖아요. 약간 눈이, 체형도 비슷해. 체형도 좀 체형도 비슷하고, 네. 그치. 그리고 약간 눈이 정상이 아니야. 약간 흐리멍텅하게. 네. 시선도 잘 안 마주치고 그치, 이래가지고, 얘가 또라이구나.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야, 정말 그렇게 당할 줄이야. 알고도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야, 너무. 모르고 당했잖아. 몰랐던 거지. 그렇지. 맞네. 모르고 당한 거네. 몰라서 당한 거야. 끝까지 알고 있어도 말하고 싶은 이건 근데 뭐지? 그 캐릭터 얼굴들을 보면. 네. 일부러 그렇게 그렸나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어가지고. 캐릭터 중에 뭐 토미 리 존스하고 똑같이 생긴 애도 있고.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여자 주인공은 스칼렛 요한슨입니까? 네.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누구를 닮았지? 비슷하게 스칼렛 요한슨과 누구를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합쳐놓은 것 같은. 네. 토미 리 존스는 완전 똑같은데. 네. 그래서 혹시 저분들이 나왔나 싶었는데 목소리는 전혀 아니고. 네. 토미 리 존스 같은 하와이안 셔츠 입고 그 1편에도 그 기억 지어주는 그 나온 그 작품이잖아요. 근데 1편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2편은 진짜 더 닮게 완전 닮았더라고요. 돼 있더라고요. 근데 토미 리 존스이 연상되기도 하고 되게 고전 영화가 연상되기도 하는 거예요. 카사블랑카의 주연으로 유명한 험프리 보가트가 탐정으로 나온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말타임에 이런 거. 그 분위기도 슬쩍 나. 근데 이것까지 내가 생각해주면서 보는 내가 똑똑하다고 지금 자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었는데. 미국 서부 애들이 보면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그죠. 정말 그냥 너무 똑같이 네. 좋은 집에 가서 사는 거니까 뭐 베벌리 힐즈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뭐 그런데 그쵸. 집들을 그대로 따가져가지고 동네에 막 했잖아요. 그쵸, 그쵸. 야, 되게 좋았겠다, 걔들은. 맞아요. 우리 동네 보는 것 같고. 그치. 뭐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이질감이 있으니까. 네. 예. 우리 동네 앞에서 일어나는 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이제 단점으로 갈까요? 왜 그래? 단점이 있었어요? 왜 그래? 뭐잘 그래. 모르겠던데, 이번 영화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인데 이게 제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좀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반성이라기보다는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느끼는 게 일단 제가 느꼈던 아쉬운 점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지. 설명이 많고 저는 그걸 이때까지 단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화라는 게 한정된 시간에 발생하는 일을 가지고 해야 되니 과감한 생략과 연출이 필요한 거이니 말이 많고 설명이 많으면 난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걸 더 넘어서서 촌스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것도 말이 너무 많아. 네. 근데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미국 아이들이 보는 것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반응이 안 좋다면 그 정도의 반응이 없다면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 많다는 거가 아닐까. 네. 저도 힘들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단어는 좀 쉬운 거를 쓰는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막 보고 막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내가 그냥 들으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영어 듣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빠르고, 너무 정보도 많고, 이게 촌스러운 거 아닌가? 근데 약간 지루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루하다는 평을 많이 하시기도 하던데, 미국 사람들 보기에는 안 그럴 수도 있겠고. 전편보다는 조금 지루했던 것 같은. 그 초반에 막 달려서 싸우고 막 할 때는, 야 대단하다 싶다가, 네.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초반 막 이렇게 결투씬 있고 도망가고 막 하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는 한참 동안 막 이렇게 그쵸. 좀 잔잔하게 가잖아요. 거긴 좀 지루하던데. 근데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게 마녀를 두고도 똑같은 이유에서 전 좀 싫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다 아는 거고 그거 뭐 비슷한 세계관 많이 본 것 같은데 촌스럽게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녀의 관람객 중에 20대가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매니아층을 많이 형성할 정도로 또 네. 반복 관람이 또 유행하기도 하고 내가 늙은 건가? 어디가 읽은 거야?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요. 그래, 자아를 확실히 직시하고 있네요. 말이 많구나, 이 영화가. 생각보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네. 대부분은 그 남매 중에 내가 악당으로 확신한 애가 변명처럼, 왜냐면 난 이제 걔를 악당으로 확신했으니까. 변명처럼 착한 말을 너무 많이 해. 지루하더라고. 내가 지금 있는 관에서는 나만이 제가 나쁜 놈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나만 지루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막 짜증내요. 그 꼬맹이들 있잖아. 꼬맹이들이 그 장면 나오니까 엄마 이러면서 대화를 시도해. 자기 가족들이랑 극장 안에서 진짜 긴 거예요. 말들이. 좀 길더라고요. 네. 네. 야, 이거는, 애들 이거 집중 전혀 못하는구나. 그러다가 그냥 가족들이 티격태격 하는 모습이 나오면 또 까르르 웃으면서 또 집중을 해.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설명이 많다. 이 영화가. 그런 거 확실히 느꼈어요. 좀 약간 욕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4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설명이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감독은 분명히 설명하고 싶었을 거고 그게 빌런의 입을 빌었든 아니면 주인공의 입을 빌었든 설명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말이 많고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그냥 생략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너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지루하지 않았나.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느낀 지점이지 요즘은 좀 약간 헷갈려요. 그것도 그냥 장르에서 이 캐릭터가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말이 많다는 생각은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몰아치다가 네네. 중간에 너무 잔잔한 에피소드들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좀 기대하는 바가 또 있어가지고 막 또 얼마나 이 치고받고 막 할까 그렇죠. 이런 거를 기대했다가 생각보다 잔잔해가지고 조금 지루하게 느낀 거는 있는데 말이 많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몇몇 점에서 애들이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 근데 10대 후반에서 20대, 더 보면 30대까지는 영화에서 보통 요렇게 하면 요런 정보가 쭉 나오지. 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나 보자. 정도를 인지하고 그걸 재미로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장면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극영화해서 멋있게 나오면 차라리 덜 지루하게 느껴졌을 것이 어차피 그림이 말하는 거잖아요.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대화씬이 웃기지도 않고 뭐가 움직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면서 막 자기 회사 설명해주고 어릴 때 뭐 프레시백 나오고 하는 게 너무 극영화 같은데 애니메이션에서 딱히 이게 메리트 있는 방식으로 찍히진 않았네. 말은 해야 되니까 한 건데. 근데 제가 엑스맨 시리즈를 언제부턴가 좀 힘들어했거든요. 그 비슷한 느낌이 나긴 했어요. 자, 설명 파트 딱 시작할 때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가니까 듣긴 듣는데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좀 힘들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시리즈가 뒤로 갈수록 좀 힘들었었는데 이 영화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다? 네. 뭐 이렇게 또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요즘 또 예시의 맛을 들려가지고 레고 좋아하시지 않죠? 좋아한다 그래. 저는 레고도 좋아하거든요. 네. 8월 1일에 레고 고라이온이 나옵니다. 고라이온, 고라이온. 고라이언이 뭐야? 볼트론, 그 로보트. 호랑이 5마리, 아, 그래? 그 뭐야, 뭐 조립 있어? 로봇, 그게 레고로 나온다고. 레고로 나옵니다. 심지어 호랑이 5마리인데 합쳐도 되고 분리도 되고. 로보트. 아, 진짜. 네. 야. 이게 옛날에 근데 한이 맺힌 게 있어. 내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친구 집 네. 가면 다 있는데 엄마 안 사주더라고. 네. 근데 레고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레고가 나오잖아요. 또 레고 뭐 스타워즈도 많이 나오고 네.
이제 레고는 어른들도 즐기는 시대다. 어른들의 장난감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레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른을 고려해서 만든 적이 없어요. 어른도 좋아할 수 있을 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만드는 거고 항상 레고의 기본은 항상 어린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인데 어른도 가지고 놀 수 있으면 땡큐 뭐 이 네. 느낌인데 약간 픽사 애니메이션도 약간 이런 게 적용되지 않나 싶은데 물론 어른도 찾아보게 되는 애니메이션이죠. 하지만 이건 성인 애니메이션이 아니잖아요. 네. 어린이들을 보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고 근데 뭐 이소부화처럼 어른도 보기에 통찰이 있더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 흥행하는 것 같은데 인크레더블은 약간 초점이 시각이 그래도 이거 내가 좀 14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어른들도 볼만한 좀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주겠어 이게 보이더라고. 그래요. 그때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볼 거고 내가 애들을 위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에 좀 충실해서 오히려 그냥 이야기처럼 쿵쾅쿵쾅 넘어가 버렸으면 그냥 나는 그냥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의 픽사는 이 시대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어른도 볼 수 있고 삶의 철학과 빅몽도 얘기해줘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먹물이 들어가지 않았나. 먹물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징어가 됐구나. 픽사 디즈니가 합쳐졌잖아요. 네. 이제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리고 그 겨울왕국으로 대표되는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지만 파워풀하게 해낸다.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동시에 해결하는 거대한 괴물 같은 영화사가 된 거죠. 디즈니, 픽사가. 그 전작 코코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코코는 애가 주인공이잖아요.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시의성이라고는 1도 없는 영화로 보여요. 왜냐하면 멕시코의 그냥 미신이 전면에 나오는 영화니까. 근데 정작 보고 나면 우리가 약간 인생 영화로 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어떤 깊이에 도달했단 말이죠. 보편성과 그 멕시코 특유의 문화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인크레더블 2라고 했으면 1편 이후 14년이 지났으면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뛰어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러니까 단독 영화로서의 깊이를 따지면 괜찮은 후속작. 이 이상으로 우리가 좀 쳐주기가 힘든 면이. 근데 그렇게 이룰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극장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판타지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왜냐면 이미 그걸 인크레더블은 14년 전에 이룬 거 아니었나. 2004년에 이미. 왜냐면 코코2가 나오면 코코를 뒤집어 엎는 더 훌륭한 걸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멕시코 배경으로 안 되지. 애가 좀 크고 그렇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네. 코코텍만큼의 감동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버뜩 드니까 그렇죠. 그래 인크레더블 그냥 너무 그러지 말고 즐기자 충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 저는 그냥 가볍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따져다 보니 이런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흥행은 뭐 말도 안 되게 흥행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뭐 흥행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좀 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야 이 먹물 향기는. 이렇게. 먹냄새. 초장. 야, 벼루종까지 아파. 네. 나도 얘기해봐. 그래서 픽사 거는 후속작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토이 스토리는 성장기니까 성장 영화. 그러네. 약간 네. 같이 성장하면서 픽사의 성장과 맞닿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장기로서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갈 때마다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 외의 모든 영화들 몬스터 주식회사든 뭐든 몬스터 주식은 차라리 오히려 뒤로 갔죠. 도리도 도리 항상 후속작이 좀 실패하는 게 약간 정서적으로 네. 흥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편에서 그 시리즈가 줬던 와 신박하고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이야기의 감동을 이어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 녹음을 하면서 처음에 저와 황대리가 왈가왈부했던 단어 두 개를 제가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제가 최정점이라고 했고 황대리는 그래서 혁신이 아니지 않냐. 라고 굉장히 이제 유식한 말로 포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돌고 돌아 지금 요거를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좋아. 최정점까지는 니네가 계속 찍을 거야. 혁신을 바라는 건 우리의 판타지 아닌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코코2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델라크루즈예요, 델라크루즈. 에르네스토 델라크루즈. 걔가 주인공이 돼서 걔가 성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혁신적이지. 프랭크 시나트라 같이. 그렇지. 진짜 풍문화처럼 살아간 그의 인생. 그렇지. 그렇게 집중해야 돼요. 그럼 그럼 혁신 여기는 누구한테 했어야 돼요? 여기는 한 명밖에 없죠. 짹짹? 짹짹밖에 없어요. 그렇지. 없어요. 짹짹. 짹짹이 빌런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타워즈처럼? 전 세계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야.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 짹짹이 미스터 인크레디블을 다시 만납니다. 인크레디블이 천신만고 그때 짹짹을 품에 안고 I'm you 하면은 짹짹이 I'm you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미스터 인크레디블이 그냥 하면 이건 너무 식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짹짹이 I'm your son 하게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해. 미스터 인크레디블이 짹짹에게 I'm your까지만 말을 해요. 그럼 짹짹이 미스터 인크레디블에게 마더를 하면서 불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짹짹이 죽음의 여신인 데스를 만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타노스와 이제 동맹을 이룹니다. 그 소울스톤. 네. 그래서 그 인피니티 건틀렛을 같이 끼고 그렇지. 전 우주를 헤매는 약간 이런 스토리로 가면 짹짹 그럼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얘가 이런 여정을 겪게 되나는 빙봉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영화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가야 혁신에 이르는데 네. 혁신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다. 그래서 14년이 걸린 게 아닌가. 정말 픽사 그 고위층 애들은 정말 깜짝 놀라겠다. 픽사 머리 위에 있어요, 저희가. 그렇지. 짹짹 이렇게밖에 못 쓰나. 우리가 픽사의 빙봉이다. 네.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봤나? 성장의 관점에서 봐야지. 14년 난 모든 동안- 영화를 성장의 관점에서 볼 거야. 14년 동안 단 하루도 지나지 않은 영화를 가지고. 그렇지. 14년 동안 일단 성장한 사람이 없잖아. 없지요. 나 거기서 한번 좀 기가 죽었는데. 그러네. 그러면 14년 전에 네. 오케이. 내가 용인해주겠어. 돌아가가지고 받아가지고 누가 하나 성장을 해야 되잖아. 그래. 누가 성장했나? 감독이 나이가 들었다. 성장한 사람이 없어. 아,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엄마가 성장했느냐? 엄마 뭐 그냥 원래 잘하던 사람이니까. 원래대로 했지. 아빠가 성장했는가? 육아에 전심을 다하지 않더라고. 그렇지. 좀 짜증내. 한 명 있죠. 누구? 딸. 딸이 딸이 굉장히 아니, 사교적으로 변했어요. 딸도 성장을 했다 치기에는 1편 마지막이 사실 좋은 상태로 끝났어. 딸이 성장했다 치기에는 남자친구를 너무 함부로 대. 아, 그래. 뽑아놔. 내가 갔다 올게. 가잖아. 그래. 좀 별로야. 유일하게 성장했다 치면 어. 그 이제 자기가 아이를 굉장히 귀찮아하다가 그렇죠, 아이를 그렇죠. 좋아하게 된 그 우리- 디자이너. 그렇죠. 디자이너 아줌마 정도가 성장했다고 보면 되겠죠. 아니야, 짹짹이라고 말하려다가 짹짹은 성장한 게 아니지. 그치. 진화하고 있지. 이 새끼는 진화하고 있지. 걔는 뭐 이렇게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완성돼 있는. 마지막에 그러면 그 오빠라도 우리가 빌런으로 알았던 그 오빠라도 나와서 진심으로 뭔가를 좀 그래. 느끼고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치. 거기는 뭐 별로 그렇게 그냥 뭐 그치. 하나만 한 얘기 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진짜 마지막까지 우리 뒤통수를 친 그 악당 안 깨달아. 안 깨닫잖아. 안 깨달아. 야, 정말. 그냥 그러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성장 영화의 관점에서 성장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만족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김프로 왈 인크레디블 2는 영화가 아니다. 영화가 아니진 않지. 만화다. 만화긴 하지. 근데 그러면 이 만화다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을 했어요. 그래요? 렌더링이 더 좋아졌잖아. 아니 마지막은 진짜 압권이었어. 난 그럼요.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럼요. 이야, 저게 움직임이며, 뭐 이런 게, 실사로 해도 가능할 지금 그렇죠. 마음 상태를 만들다니. 그렇죠.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처음에 그 일레트라 걸이 엘라스틴 걸? 엘라스티 걸. 아씨, 왜 이렇게 어려워? 어머니가 기차 세울 때 있잖아요. 기차 세우는 장면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 그치. 그런데도 넉을 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어. 진짜 그런 걸 보면 정면 돌파를 하는 실력은 정말 의심할 수가 그리고 없다. 저는 또 하나 감동했던 게 마지막 장면 뭐 그렇다 치지만, 그 전기 오토바이 몰고 나갈 때가, 신기하죠. 처음에, 그치. 그 이제 익숙해지느라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맞아. 야, 그 디테일들이, 어. 야, 진짜 되게 훌륭하다. 맞아, 깜짝 놀랐어. 네. 좀 약간 공들인 영화들 보면 영화 본편이랑 예고편이랑 좀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못 봤던 부분들이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불가능하구나. 만들 수 없지. 돈 들여 따로 만들 수가 없지. 예고편 때문에 따로 뭐 렌더를 걸고 할 수가 없을 거니까. 그러네. 그래서 예고편에 봤던 주요한 장면들이 정말 주요한 장면이고 본편에 다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 오토바이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안 봤어요, 저는. 네, 예고편. 그래서 조금 김새는 것도 있었다. 그럼 예고편을 안 보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전 일부러 안 봤거든요. 저도 안 보고 왔어요. 네, 그냥 딱 깨끗한 대로 보고 싶어가지고. 맞죠. 결국 그러니까 혁신에 이르진 못했지만 만화적 관점에서는 성장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는 렌더링. 그래서 영화가 아니진 않은 인크레더블 2.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재밌고, 영화, 뭐, 인크레더블을 예전에 재밌게 보셔가지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해져가지고, 네. 옛날 생각하면서 찾아가실 텐데, 14년 정도 커가지고 애들이 크고, 뭐, 변화가 있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그때 영화 그대로 본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약간 혼선은 없을 것 같고, 네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뭐, 1편 정도 다시 한번 보고 가시면, 네. 야, 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뭐, 요런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뭐, 하여튼 재밌게 좀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름 지금 한창 무더운데 굳이 극장까지 가는 것도 이제 힘들고 근데 뭐 가면 좀 생각 없이 재밌는 거 보고 싶다 하면 인크레더블 2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인크레더블 1편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 그리고 우리 마더파더 형님이 그 시원한 룩으로 또 나오시거든요. 그렇잖아. 그리고 인크레더블 1편 자체가 뭔가 뭐 거슬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만듦새 좋고 물론 지금 기술과 비교해보자면 옛날 CG인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정도일 테지만 아무튼 1편을 보고 나면 내가 그래도 바깥 바람을 쐬면서 인크레더블 2를 보러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 만약에 그 데이터 파일들이 다 있다고 한다면 네. 그 렌더링 머신을 최신 걸 다시 해가지고 어. 옛날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그 한마디로 프로젝트 파일이 살아있으면 그래요. 그거를 최신 버전의 렌더 머신에 넣고 네. 다시 렌더링을 지금 거 이펙트를 넣어서 돌리면 퀄리티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그래서 재개봉하면 그래요. 그래도 굳이 그 그치. 돈은, 에이. 그렇게 해도 그때는 기술이 애초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텍스처라고 하죠. 그 질감 표현을 생략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해도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뭐야? 역한 냄새 뭐야? 누가 여기 벼루 갖다 놨어? 그래서 저희 영화평을 이제 들으시면서, 네. 그냥 시시껄렁한 잡담 같아가지고 좋아서 들었는데, 네. 얘들이 갑자기 먹물의 향기가 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요즘에 서해를 시작해가지고요. 라는 불평을,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신데, 네. 오늘 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흠. 앞에 거 들으세요. 월요일 거. 네, 월요일 거 들으시면 뭐 그런 걱정하실 일이 별로 없다. 그럼요. 네. 왜? 그리고- 오늘 얼마나 유식한 얘기했는데. 너무 역해서. 네, 그리고 조금 진중하고 뭐 이런 걸 듣고 싶으면 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론가를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했으니까 네. 그 주에 핫한 영화 2개씩은 꼭 챙겨가지고 얘기도 하고 네. 또 얘기가 좀 모자라면 관련된 얘기를 더 하기도 하고 뭐 이럴 테니까요. 네. 이번 주까지는 진행되는 걸 좀 보시면 대체적으로 앞으로 갈 김프로쇼가 어떻게 되겠구나 뭐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큰 영화 하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황대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대리가 또 어디 갔다 옵니다. 네, 여름 휴가 갑니다. 네. 안녕. 여름 휴가를 섭씨 40분 넘는데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황대리가 지금 해외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저희가 또 다른 분을 수혈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랑 하려나? 모르겠어요. 궁금하네. 이제 영화에 맞게 영화 보고 니보다 나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는 거니? 네. 나보다 더 진한가? 네. 또 황대리는 그래서 3주 후에 뵙도록 하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큰 개봉작 하나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황대리의 건강을 기도해 주세요. 안녕.